안녕하세요, 나르입니다. 잠자기 전에 던전을 오토로 돌려놓고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의 던전은 망자의 탑 3층을 돌려놓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할 얘기는 뭐냐 하면 갤럭시 서버랑 머큐리 서버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카발 온라인을 한 14년,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했었고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되짚어 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동안 카발 온라인이라는 게임만 했었는데, 카발 온라인과 머큐리가 많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당연히. 머큐리 서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베타 테스터 그런 거는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정식으로 오픈한 첫날에 당연히 가입을 했었고, 그때 포스트 실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했었죠. 그때 제가 자영업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 카발 모바일이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카발 온라인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이 조그만한 화면에. 그냥 온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키보드랑 마우스가 섞여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플레이가 가능한데, 모바일은 결국에는 이 터치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장비 장착, 인벤, 사고 파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채팅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그냥 터치 하나만으로 이게 다 게임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온라인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근데 대신에 딱 3일 놀라고 접었죠. 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짜증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제가 이제 포스 실드를 키우면서 잘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초반에는 포스 실드가 좀 나을 것 같아서 플레이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잘 안 죽는데, 답답한 건 저도 안 죽고 걔도 안 죽죠. 둘 다 안 죽어요. 몹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그것까진 괜찮아. 왜냐하면 그렇게 포스 실드를 선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그때는 오토 던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던전을 여기 눌러줘야지만 이동하잖아요. 퀘스트를 눌러줘야지만 다음 칸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한 랩이 되고 망자 1층을 도는데, 그때가 망자 1층이 지금 요즘같이 개선된 망자 1층이 아니고 옛날 망자 1층이잖아요. 그 막 이렇게 벽 클릭하고 막 구울 나오던 거기, 그때 망자 1층을 아마 처음 나왔을 건데, 제 기억에도 정말 그 망자 1층을 깨려면 화면 터치를 한 3, 400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동도 해야 되죠. 잡는 거야 사냥이야 이렇게 오토로 되지만, 결국에는 터치를 다 해야 그 모든 NPC랑 대화를 하고 다음으로 포털 이동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200번, 300번, 400번을 터치하고 먹은 게 콩이에요.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 내가 더러워서 못한다, 이 병신 같은 게임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에 그냥 망잘층에서 딱 접었어요, 미련 없이. 그리고 바로 그 어플 의견 남기기에다가 이 대도 안 하는 짓거리 왜 해놨냐, 막 이거 어떤 던전을 가더라도 이지랄로 컨트롤 해가지고 콩하게 벌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아깝다, 지랄하지 말아라고 이제 그냥 남겼어요. 제가 한참 적고 난 다음에 다시 갤럭시를 하기 전에 갤럭시를 깔려고 하니까 제가 남긴 글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똑같이 만든 게 패착이었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패착, 그러니까
골수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고도 뉴비들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었던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도 폰 게임을 많이 안 했지만 사실 어떤 게임이든 폰 게임은 오토가 생명이잖아요. 그 누가 폰 그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한 번 눌러가지고 뭐 10시간, 5시간 돌아가는 게 폰 게임이지. 일반 퀘스트 말고도 어떤 던전이든 어떤 거 필드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컨트롤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터치가 필요한 게임을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초반에서 뭐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하셨겠지만 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온라인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온라인을 그 뒤로 쭉 했습니다. 쭉 하고 쭉 하다가 제가 하던 사업이 지금은 제가 좀 줄어가지고 사업자가 지금 5개인데 이제 한창 때는 7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게임 할 시간이 없었죠. 뭐 온라인이든 뭐 모바일이든 뭐 핸드폰으로는 전화만 하기 바빴고 뭐 집에 가면 자기가 바빴고 그래가지고 딱히 게임 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게임을 한 2, 3년 넘게 안 했습니다. 폰 게임도 안 하고 뭐 PC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인터넷 좀 보고 뭐 로드뷰 좀 보고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원래 제가 메인으로 하던 사업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긴 했지만 이제 권리 매각하고 나왔거든요. 그 사업 자체를 너무 긴 시간을 한 17년 가까이를 그 업에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지겹기도 했고 뭔가 좀 다른 사업이 있으면 빠져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사업을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은 이제 사업자가 5개인데 그렇게까지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제가 하루 출근하면 2시간 안에 그냥 퇴근이거든요. 뭐 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 안 가도 상관없는 그런 업입니다. 그래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제 삶의 질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시간도 엄청 여유롭고 작년에 1년 내도록 거의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1년 정도는 좀 쉬자 이래가지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아주 뭐 보상받는다는 개념으로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와 올해까지도 그게 이어지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요. 뭐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좀 시간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광고가 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카발 신섭이 생겼다고 이제 딱 떴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 지랄로 컨트롤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안 하는 게임이죠. 저는 뭐 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광고에 있는 게 선전하는 것 중에 문구 하나가 오토 던전이라고 딱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마크 요게 아마 제가 아마 요걸 봤던 것 같아요. 오토 던전? 그러니까 카발의 생명인 던전에 오토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PC 때도 당연히 뭐 그런 생각 못 했고 뭐 모든 걸 다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갤럭시 서버가 나오고 2달 뒤인가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이 한참 그냥 시간이 좀 여유로운 때 생각이 드는 게 이 오토 던전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야. 이 카바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오토 던전이 얼마나 이거 핵 같은 느낌입니까?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되겠나?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그렇게 취미가 없으니까 한번 깔아보자. 이래가지고 카발 모바일 깔았습니다. 그래서 머큐리드 가보니까 확실히 아직도 제 캐릭터를 안 지웠으니까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둘째 치우고 이제 갤럭시 서브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블레를 10년 넘게 했더니 너무 지겨운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온라인에서 블레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블레가 제일 좋은 캐릭터라고 나도 생각하고 이걸 따라올 캐릭터는 없다고 저처럼 던전만 좋아하는 사람은 블레를 따라올 캐릭이 없다 생각하고 했지만 이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실 좀 다른 캐릭터를 엄청 해보고 싶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건너랑 다크메이지 둘 중에
뭐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다크메이지가 온라인에서도 조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배틀모드 3 범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랑 제가 생각했던 범위랑 좀 안 맞아가지고, 그 배틀모드 2는 블레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었는데, 배틀모드 3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온라인에서도 그냥 이벤트만 딱 만들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블레이드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크메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키웠죠. 당연히 55회까지 그냥 시나리오 퀘스트랑 일반 퀘스트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냥 계정에 아무것도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생으로 캐릭터 한 개로 키웠죠. 그래서 이제 55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발에 꽂힌 던전의 첫 번째 던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혼돈의 키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생각 안 했어요. 1키 자체를 뭐 저는 키를 약간 시간 낭비로 생각했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3키를 가끔 뭐 TV 보거나 뭐 유튜브 볼 때나 잠깐 켜놓고 할까. 근데 키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1키 있는 거는 무시하고 55회까지 쭉 키워가지고 지도를 딱 앞에다 두고 이제 생각했죠. 와, 이 오토 던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 카발에서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위에 요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설정이 이거였어요. 이거 1회. 저는 그냥 생각을 하기를, 이 영자 선생님들께서 이 무과금 유저한테 절대로 이 오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플래티넘이나 그 계정을 끊어야지, 프리미엄 위응을 등록을 해야지 이 오토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회수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지도를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1회가 딱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 영자 형님들께서 우리 무과금 유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자비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렀어요. 누르니까 진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 혼자 다 잡고 다음 칸 이동하고 다음 칸 이동하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야, 혁명이다, 이것은 레볼루션이다 이 생각을 하고 미라클 이러면서 대단하다 이러고 나왔죠.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이제 그냥 생각하기를, 이 한 판만 돌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도 시간 때우기는 좋은데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왜냐면 남아있던 지도가 한 2장인가 3장인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때 그 전에 미리 여기 그냥 아이템 쭉 돌아보다가 요거를 봤었거든요. 여기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몇 개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한 2판 정도 더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1회 오토만 내가 눌러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이런 거를 던전을 안 들어와 봤으니까 여기 이 환경 설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도 안 들어가 봤죠. 옵션에도 그냥 요것만 보고, 여기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 던전 설정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좀 둘러보고 말았는데, 화면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냥 채팅이랑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여기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저는 요 채팅의 어떤 옵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채팅에 요거 있잖아요. 요건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뚝 눌렀는데, 이게 뚝 뜨는 거야. 반복 입장? 잠깐만 있어봐. 응? 이게 뭐지? 하면서 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야? 2판 되네? 3판 되네? 와, 맥스면 50판도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요걸 딱 눌렀는데 지금 무한된 거야. 에이, 그래도 프리미엄 윙이나 계정 끄는 사람들이나 가능하겠지. 확인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확인을 누르면 프리미엄 적용 잠만 가능합니다 라는 화면이 뜰 줄 알고 또 눌렀는데, 이게 이제 무한루프가 뜬 거죠. 이러면 무과금인데 이게 된다고? 라고 하면서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도가 엄청 빨리 끝나잖아요. 이게 뭐죠? 5판을 그냥 혼자 한 번도 안 누르고
던전을 다 돈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카발 이거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시 또 시나리오 를 반복해가지고 루이나를 갔죠. 그 다음 던전 역시나 또 이 오토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혁명이다. 이거 핵 쓰는구나. 안 그래도 취미생활이 없는데 다시 한번 카바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먹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윙 프리미엄은 끊진 않았습니다. 그냥 무과금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캐릭터를 방매 한 개만 딱 만들어서 했는데 마치 카바를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한 것처럼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너무 재밌게 한 세 달을 이 자영업 한다는 사실을 잊고 저의 이 하루의 루틴을 이 카바 모바일에다가 맞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험치 이벤트 하는 날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보통 우리가 금요일 오후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일을 다 끝내놓고 금요일 오후 1시 한 40분에 와가지고 아이템 요거 있잖아요. 링 공짜로 주는 링 요거랑 막 해가지고 싹 다 세팅을 해놓고 샌들이나 필드 이제 돌려놓으려고 모든 걸 다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막 진심 모드로 카바를 했었습니다. 캐릭터 하나만 키우니까 정말 빨리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머큐리랑 카발의 머큐리랑 갤럭시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이 갤럭시 서버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키워오고 있는데 이 갤럭시 서버를 이제는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갤럭시 서버랑 머큐리 서버를 둘 다 해본 사람이면 아실 거고 특히나 지금 갤럭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온라인과 머큐리 서버를 다 해보신 분들이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저보다 더 전투력 높으신 분들은 처음 하는 카발 온라인을 처음 하는데 갤럭시를 잘 오실 일은 잘 없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갤럭시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갤럭시랑 머큐리의 차이점을 바로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갤럭시 서버이 머큐리 서버의 약간 이지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발 온라인, 카발 모바일의 약간 쉬운 버전의 느낌의 서버인 것 같아요. 이 갤럭시 서버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강화였죠. 강화. 그러니까 던전 덜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아이템 다 똑같고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그런 컨텐츠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없는 거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던전 돌고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강화가 머큐리 서브랑 갤럭시 서브이 너무 달라요. 제가 온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콩으로 그냥 생 콩으로 15강을 한 거는 10 몇 년 역사상 한 번밖에 없어요. 강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되라고. 막 미끄러지고 뭐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업적에 15강 한 게 딱 한 번 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강화한 적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냥 카발 한 7, 8년 차부터는 그냥 15강이나 마지막에 접을 때는 20강만 샀죠. 그냥 강화 다 된 거. 그냥 사가지고 뭐 그 가격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게임을 해왔는데 이 카발 갤럭시 서브는 아시다시피 알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싼 콩을 사려고 해도 결국에는 포스 잼을 이용해가지고 사야 되니까 무과금 유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땐 거의 가내수공업으로 억지로 카카오콩을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1점, 2점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강화를 이제 어쨌든 제가 터널을 뭐 돌려고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강화를 좀 해놔야 어차피 그 무과금 유저로서 15강, 20강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스릴 그때 세트였을 거예요. 아마 착용을 하고 이제 광폭만 착용하고 있었는데
미스릴 세트를 한 11강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7강까지만 해도 뭐 할만한데 그래도 한 11강 정도면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했는데 그냥 대충 눌렀는데 11강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무기 2개, 뚜껑, 슈트, 부츠, 글러브까지 6개를 전부 다 11강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그 유명한 초심자의 행운인가 싶어가지고 곧 바로 머큐리 서버에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쓰던 알츠가 있어가지고 바로 콩을 샀어요. 그래서 착용 이제 던전을 몇 개만 돌아가지고 11강을 해보자 했는데 안 돼요. 7강에서부터 미끄러지고 지랄 난리 부르스 칩니다. 그러니까 7강부터 시작해서 8, 9까지 갔다가 8 갔다가 7 갔다가 9 갔다가 10 갔다가 7 갔다가 난리지기죠. 이상하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강화인데 다시 갤럭시 서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콩을 좀 넘어와가지고 이거 미스릴 말고 다른 것도 이런가 싶어서 이제 시그메탈도 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11강이 그냥 돼요. 그냥 대충 뭐 두둑두둑 하면 뭐 그러니까 9 밑으로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9 찍으면 9, 10, 11을 왔다 갔다 하니까 11까지가 너무 쉽고 12도 그냥 운 좋으면 뚝 되는 거야. 이상하네. 이게 내가 알던 강화가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냥 다 12강 정도를 맞춰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없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혼돈 강화 이벤트라고 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큐리 쓰면 없지 않나요? 저는 카발 모바일 머큐리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2, 3주 뭐 한 2, 3주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망자 1층 정도 들고 좀 거의 접었으니까 너무 이렇게 터치가 많은 거에 비하면 이제 덕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카발이 맞나 싶어가지고 좀 의아해하면서 그냥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 강화 이벤트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1차, 2차 나눠가지고 2주차로 해가지고 총 4번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우리 기본적인 장비부터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데 이게 웬만큼 정말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무기 방어구도 같은 강화 이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콩을 제가 모으진 않았어요. 왜냐면 강화 자체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컬렉션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혼돈 강화 이벤트가 있는 걸 보고 한 4일, 5일 화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니까 한 토요일까지 열심히 모았어요. 그냥 그때도 이렇게 마켓 정도는 돌 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마켓 돌아가지고 콩을 여러 개 준비하고 이제 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액세서리를 강화를 하면서 이 재물로 무기랑 방어구를 강화를 해서 이제 한번 맞춰보자. 재물로 해가지고 액세를 한번 올려보자 싶어가지고 무기 방어구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랑 이제 재물 몇 개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랑 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한 13까지가 너무 쉬운 거예요. 원래 13 사실은 머큐리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퍼펙트 코어 2개만 꽂으면 바로 15강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13강이 왜 이렇게 쉽지? 그래서 한 번 더 돈전을 돌고 이제 미스릴 잡템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또 강화를 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랑 그때 만든 15강만 한 30 몇 개가 됐어요. 미스릴로. 당연히 이제 제물로 했던 그 액세서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강화를 하는데 이게 강화 본동 강화 파괴 방지 보조제가 있잖아요. 저는 온라인에서 그걸 써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퍼펙트 코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그 재료를 안 쓰고 남아 있잖아요. 실패를 해야 그게 한 개 쓰는 거지. 그래서 액세서리도 뭐 커넬도 이렇고 한 8강, 9강 뭐 이런 수호 아르카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링이나 이런 것들이 한 7강, 8강까지가 물론 거기서 끝이었지만 엄청 쉽게 되는 거야. 그 와중에 무기랑 방어구는 다 15강, 16강, 17강이었죠. 그래서 전투력이 그때 40만인가 45만인가 한 정도 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기록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그토록 어려워하던 강화가 왜 이렇게 쉽지? 갤럭시 서버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딱 이제 3달이죠. 그때 혼돈 강화 이벤트가 거의 3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특별한 거 아니고 한 개도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혼돈 강화 이벤트만을 위해서 콩을 계속 모았죠. 하나도 안 쓰고 거의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잖아요. 라이카누스 무기가 다였나요? 아니면 그 그레이트 소드만이었나요? 양손 무기만이었지 싶다. 하여튼 라이카 무기가 알츠로 3억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웃긴 것도 그것도 오르라고 해서 패치가 된 건데 참 그것도 웃기긴 하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라이카 패치되기 전전부터 해가지고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500억 부자를 그때 했었어요. 그 라이카누스 무기 15강이가 팔아가지고 팔라 무기도 했었는데 그 전이었어요. 팔라 무기는 다른 거 한다고 좀 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거 그때일 겁니다. 라이카누스 무기를 강화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만든 게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크라든지 뭐 최근템은 물론이고 그냥 위탁에 있는 싼 14중포 이런 거 한두 개 사가지고 그냥 다 15강 16강 다 했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강화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쉬운데 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위탁의 흐름이 너무 없는 거죠. 물론 잼만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들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혼돈 강화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위탁에 있는 템이 너무 안 팔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화 시스템이 너무 머큐리랑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템을 항상 사왔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생각한 것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3번째 맞이했던 혼돈 강화 이벤트에 완전 올인한 거예요. 부캐까지 키워가면서 건어 부캐가 있었거든요. 그 부캐는 완전히 본캐 서포터만을 위한 캐릭터였어요. 모든 콩하고 모든 컬렉션 재료는 다 본캐로 몰아주자 이래가지고 사소한 거 한 개까지도 웬만하면 디스크 뭐 중급 상급도 다 그냥 인벤토리에 다 갖다 놓고 127개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999나 127개가 되면 프리미엄 등록해서 포스템으로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제 이 본캐에 다 몰아가지고 딱 혼돈 강화 이벤트만을 위해서 4달을 준비해서 그 다음 지금 요거 바로 전에 그러니까 86만 7천인가 이랬어요. 제가 예전에 엑셀에다가 적어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87만인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혼돈 강화 이벤트 하기 전에가 6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62, 3만이 밖에 안 됐는데 혼돈 강화 이벤트 하고 그때 처음 했던 별자리랑 완전히 한 번도 영혼석 이런 거 한 번도 건드려 본 적 없는 것들을 그때 다 해가지고 전투력이 한 20만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저 너무 페인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 최근에 있었던 혼돈 강화 이벤트는 그냥 부캐 한 개만 더 만들어서 그냥 적당히 이제 팔라디움 무기 좀 강화하고 다 팔아버리면 알츠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포수 재미 모자랄까봐 요번에는 전부 다 인벤토리에 보관해 놓자. 나중에 모자라면 산점에 팔고 또 여유 있으면 또 위탁에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부캐 하는 거 빼고 그냥 제가 팔라 양손 무기 몇 개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제 인벤에 그래도
몇십억, 몇백억 있어야지 게임할 때 그냥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위탁에 팔면서 지금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20만, 지금 요 시즌 패스 보상 요거 때문에 지금 120만인데 제가 제일 첫 영상에서 112만인가 그렇거든요, 던전에서. 근데 지금은 웬만한 아스사리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재료가. 이게 혼돈 강화 이벤트는 3개만 지급이 되는데 요런 것들만 강화가 되고 나머지 8개, 16개 막 이렇게 8개, 9개 이렇게씩 필요하니까 중간중간에 포스잼 판 걸로 재료 좀 쌀 때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착용하고 있는 거 그냥 강화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큰 돈을 쓰지 않으면은 캐릭터가 강화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 20만 가까이가 갑자기 올랐을 때가 이 별자리랑 컬렉션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던 거지, 지금은 갑자기 오를 만한 전투력이 갑자기 오를 만한 컨텐츠까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정말 포스잼으로 사가지고 컬렉션을 재료를 사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뭐 10만 20만 오르는 거는 1년 2년 걸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막 과금으로 따지면은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안 쓴 것 같고, 지금 부캐에 있는 장비만 팔아도 4, 50만원 8, 90만원 나오는 것 같아. 8, 90만원까지는 안 되겠다. 그보다 적을 것 같지만 하여튼 쓴 거에 비하면 몇 배는 지금 더 많겠죠. 본캐는 생각도 안 하고 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의 유일한 취미인데 이거마저 없으면은 이제 다른 게임은 제가 관심이 없고 손에도 안 익어가지고 이거만 할 거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갤럭시 서버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다시 복귀하게 된 계기랑 이렇게 머큐리랑 갤럭시 서버의 차이점을 좀 얘기 드렸는데, 이 머큐리만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 절대로. 왜냐면 온라인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게 이 오피리아 아뮬렛에 각성 밸리 가가지고 상자 까서 먹은 아이템만 캐기고 나머지는 캐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 방어구는 당연히 캐기고 나머지 액세서리는 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머큐리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떨어질 때부터 캐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 계정 기속은 있겠지만 요거 빼고는 이거 링 전부 다 캐기 아닙니다. 랩만 되면 찰 수 있고, 심지어 뭐야 이거 템푸스 반지, 이거는 봐요 1렙에도 찰 수 있다. 1렙에 이것도 1렙에 찰 수 있어요. 이것도 1렙, 이것도 뭐 큐리만 똑같나요? 잘 모르겠는데 요거 4개랑 요거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에 링 4개,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서 1렙에 찰 수 있습니다. 1렙에 부캐 키울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갤럭시랑 머큐리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20만인데 머큐리에 이거 똑같은 장비로 요 시간에 깰 수 있냐 없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머큐리를 안 해가지고 그건 제가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확실히 온라인과 머큐리가 똑같다는 가정 하에는 갤럭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너무 불편한 거는, 제가 부캐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 계정이 2개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제가 콩이 20개가 필요한다든지 뭐 8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정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사소한 모든 아이템을 전부 다 포스잼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지도 안 되고 개인 거래 안 되고 위탁으로밖에 안 되는 건 뭐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이, 부계정은 다 프리미엄이 아니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아닐 때는 최소 100개로 지정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수령을 하면 95개라서 5개가 수수료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렴한 아이템은 수수료를 5개나 빼는 그런 걸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그건 적자예요. 그래서 127개를 모으고 해야 그나마 나은데, 갤럭시 서버에는 있는데 이게 뭐 큐리 서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템 샵에 주간 상점에 보면 하루짜리 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좀 많이 모여있을 때는 요거를 등록하자마자 바로 지점 판매로 이제 10개로 지점 판매를 해서 이제 수령을 하면 9개가 수령이 되고 1개만 수수료 나가는 거죠. 그러면 100개를 왔다 갔다 거래를 해도 이제 포스템이 100개만 소비되는 거니까 좀 덜 아까운데, 이거 뭐죠? 이 프리미엄이 아닐 때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막 운 좋게 세산슬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급할 땐 가능하겠지만 뭐 그냥 기다리죠. 뭐 쓸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갤럭시랑 차이가 더 느껴져요. 이게 전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올라가는 게 더 들 거니까 이제부터 돈을 크게 안 쓰는 저로서는 아마 뭐 이 위에 있는 던전을 컨텐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시즌 패스 바이크를 받았을 때 시즌 패스 액세서리 교환권 해가지고 템3 솔풀로 이렇게 약간 반자동으로 이렇게 깨곤 했는데, 완전 자동으로 그냥 깨지 않으면 귀찮아서 하기가 싫어요. 그냥 많이 가봤자 거기였죠. 뭐죠? 떠내려온 병 여기 각성 말고 좀 낮은 곳. 여기 미라주 아일랜드 여기까지만 이제 잘 때 켜놓고 자고, 요 위에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앞에서 제 컨텐츠의 방향을 얘기했듯이 요렇게 오토를 돌려놓고 화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뭐 컨텐츠 소개하지 않는 이상 그냥 오토 화면일 거니까요. 지금처럼 제가 뭐 게임을 하게 된 계기나 제가 사는 얘기, 자영업하는 얘기, 그다음에 구독자분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분들의 사는 얘기를 이렇게 홍보하고 아니면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공감하고 뭐 같은 걱정거리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런 거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땀이 좀 없더라도, 전막 혼자 지키는 원맨쇼가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좀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려면 또 여러분들 사연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쪽지로 잠깐 남겨주셔도 되고, 왜냐면 뭐 매일 주고받는 것도 사실 요즘에 스팸도 많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쪽지로 한 3-4번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캡처해 놨다가 이제 아이디가 안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새벽 3시 33분이니까 다들 잘 주무시고 저도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잠비 보기 꼭 해주세요.